안녕하세요. 엔지니어TV입니다.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의 IRA 폐지를 반대한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 18명이 IRA상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혜택을 폐지하지 말 것을 주장했습니다. 7일 미국 정치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하원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폐지할 경우 에너지 부분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내년에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유지하거나 세력을 확대할 경우 IRA 세액공제 혜택을 유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이미 많은 기업들이 세액공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가정하고 수십억 달러를 투자 진행 중이며 이를 폐지하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트럼프는 IRA 정책을 폐지할 것처럼 말하고 있죠. 이를 반대하는 의견이 공화당에도 있다는 것이 중요한 시사점으로 트럼프의 정책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트럼프는 전기차에 대한 우호적인 발언과 자동차 선택의 자율성 등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초 전기차에 대한 100% 반대 의견보다는 상당히 우호적으로 바뀐 상황입니다. 8월 6일 테슬라의 최신 전기차 사이버트럭에 탑승했는데요. 한 공화당 지지자 게임 스트리머의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방송 중 사이버트럭을 선물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트럼프가 전기차에 탑승했다는 것, 그리고 전기차를 이용한 선거를 했다는 것에 트럼프를 둘러싼 전기차에 대한 의견이 변화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EV 정책을 더 강화할 듯 합니다.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으로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지명되었고, 해리스가 11월에 선거에서 이긴다면 월즈의 지지는 민주당이 현 행정부의 과감한 기후 정책을 시행하는데 더욱 도움이 될 것인데요. 이유는 월즈 부통령이 전기 자동차의 강력한 옹호자이기 때문입니다. 월즈는 미네소타가 2021년에 캘리포니아의 엄격한 탄소 배출 기준을 미네소타에도 채택하도록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네소타는 중서부 지역 최초 전체 17개 중 하나로 골든스테이트의 엄격한 배출 기준을 시행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미국도 자국 배터리 산업 보호를 위한 활동을 시작합니다. 신로비 단체 BATT 배터리 어드보케시 포 테크놀로지 트랜스포메이션 기술 혁신을 위한 배터리 옹호 단체가 출범했습니다. 최근 한국의 K배터리 선호 현상과 유사합니다. BATT 출범은 한국 배터리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LG엔솔, 삼성 SDI, SK온 등 한국의 주요 배터리 제조사들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죠. BATT 회원사 자격에는 동맹국 기업 미국 내 자회사들을 포함하므로 한국 3사가 합작한 얼티멈 셀즈, 스탈란티스 인디아나주 공장, 블루오벌 SK 등이 BATT에 당연히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미국 자동차 기업 외에 배터리 기술 기업들, 인력들과의 협조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 배터리 3사는 현지에서 인력 채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V 차량과 내연차의 가격 차이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미국 6월 기준으로는 $8,000 차이인데요. 리튬 배터리 가격과 전기차 가격이 빠르게 하락함에 따라 이 차이는 25년 내에는 사라질 것으로 봅니다. 중국에서는 벌써 내연차 대비 전기차 가격이 더 저렴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전기차 점유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죠. 중국에서는 7월 자동차 판매의 절반 이상이 전기차로 역대 처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여기 51%를 돌파했죠. 전기차는 이미 중국의 석유 수요를 눈에 띄게 줄이고 있습니다. 도로에서 전기차가 증가한 것만으로도 운송 연료 수요가 약 4% 감소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석유 운송 시대가 끝나고 있고 대도심에서 전기차 100%가 2030년 전 실현이 확정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친환경적인 도시가 중국에서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기차만 있는 환경에서 내연차를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최근 디젤차에서 검은 연기를 보면 상당히 놀라게 됩니다. 법적으로도 위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곧 향후 우리는 내연차를 혐오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유럽, 노르웨이의 경우에는 신차, 전기차 거의 100%가 달성되었습니다. 나머지 5%는 전기차를 쓸 수 없는 어떤 환경이 있다라는 거죠. 완벽한 100%는 달성할 수 없고 5%의 수내연차가 존재하게 될 겁니다. 즉 노르웨이는 100% 전동화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노르웨이, 유럽, 중국은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도 고민해야 합니다. 이제 시간이 없는데요. 전기차 반대, 축소가 되는 어떤 행동들은 향후 한국에게는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배터리에서 가장 강력한 K 배터리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현대차도 전기차 확대를 알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의 전기차 화재는 향후 전기차 확대 적용을 위한 큰 변화의 준비 과정이다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현재 수입차에도 테슬라 전기차 수입이 계속 늘어나고 이제 우리 주위에서 테슬라 차량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중국의 배터리는 현재 LFP가 70%까지 달했습니다. 그러면 향후 LFP가 100%까지 될까요? 현재 중국은 전기차 대중화 시대입니다. 향후에는 고급화 전략이 필요한데요. 이제는 NCM이 늘어나야 될 상황입니다. 테슬라는 향후 주행거리를 늘리려고 합니다. 배터리 평균 용량을 75kWh에서 100으로 상향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배터리 가격도 싸졌기 때문입니다. 전기차는 배터리 용량이 늘어날수록 더욱더 편리해집니다. 자, 오늘은 한국 외 미국, 중국을 통한 전기차 배터리 방향을 알아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